부동산 브리핑입니다. 올해 지방 등 타 지역 거주자의 서울 아파트 원정 매입 비중이 지난해보다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은 집값이 오른 데 반해 지방은 집값 하락이 3년째 이어지며 전반적인 투자 여력이 줄어든 영향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이달부터 수도권에서 아파트 매입 자금 대출인 디딤돌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가운데 지난 10월 생애 첫 부동산 구입에 나선 무주택자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의 디딤돌 대출 한도 축소를 앞두고 내 집 마련을 서둘렀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2026년 서울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초과 중대형 아파트 입주 물량이 올해의 26% 수준으로 급감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대형 면적의 선호도에 비해 입주 물량이 줄어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진행의 김진주입니다. 기준금리는 조금 떨어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는 조용한 것 같습니다. 이 금리 인하와는 별개로 시중은행의 대출 문턱이 여전히 높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대출로 인해서 꽁꽁 얼어붙은 주택시장, 과연 내 집 마련 전략은 어떻게 세워야 할지, 또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워야 할지 2024년 남은 한 달 투자 계획은 또 저희 방송 함께 하시면서 전문가와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언제나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로 이야기 나누고 있거든요. 서울 지역 번호 02-2638-3973번 이용하실 수 있고요. 문자 편하시다면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도 열어두고 있으니까요. 언제든 편한 방법으로 저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자, 그럼 오늘도 부자 되는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속으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오늘 날씨가 꽤 많이 추워졌습니다. 하지만 또 여러분의 마음만큼은 따뜻하게 어루만져 주실 부동산 전문가 모셨는데요. 바로 소개해 드릴게요. 주식회사 국제투자연구소의 김종희 소장 나오셨어요. 소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종희 소장입니다. 서울 원 아이파크 이제 광운대 역세권 개발에 어떻게 보면은 가장 입지적으로 뭐 좋은 자리다라고 해서 저도 개인적으로 좀 관심을 가져봤는데요. 그 이제 청약이 끝났습니다. 중대형 아파트, 그러니까 중대형 평형대 위주로 해서 이제 1순위 미달이 나왔는데요.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누누이 말씀을 드린 게 있는데 이 25개 자치구 전체적인 이 지역별로 대표 평형대 아파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은 어떤 평형대가 인기고 이런 것들을 좀 지역별로 정리하는 시간을 한 번쯤은 가져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오늘도 1시간 동안 상담 진행할 텐데 궁금하신 점 있으면 질문하셔서 아주 시원한 답변 얻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 방송 전문가분들께서 늘 강조하시는 이야기죠. 바로 옥석 고르기가 요즘엔 정말 중요하다. 어떤 평형이 중요한지 또 어느 입지가 중요한지 그 옥석 가리기 혼자 하기 어려우시다면 저희 전문가와 함께 하세요.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3번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김종희 소장의 상담으로 도움 드릴 거고요. 자, 오늘도 1시간 가득 여러분의 고민 만나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첫 번째 시청자분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고민 이야기 나눠볼까요? 그 1주택 지금 가지고 있는데요. 네. 지금 매도하고 서울 쪽으로 좀 갭으로 좀 투자를 하고 싶은데 네. 괜찮은지 좀 여쭤보려고 전화드렸어요. 네. 지금 1주택은 그럼 어디에 소유하고 좀 계실까요? 경기도 안양에 네. 평촌 어바인퍼스트라고 그거 24평 지금 네. 가지고 어바인퍼스트. 있습니다. 그럼 여기는 거주 안 하시는 상황이세요? 실거주 하고 있습니다. 실거주하고 있는데 이걸 매도하고 서울에 갭 투자를 해보면 어떨까? 예. 그럼 거주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거주는 신검단에 네. 거기 입주장이 있어서 올해 네. 말부터 입주장이 있어서 거기에
전세 2.8억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전세로 우선 거주를 하시면서 남은 차액으로 서울에 갭 투자를 해보겠다. 그럼 예. 서울 지역에 보신 아파트는 좀 있을까요? 예, 그 방배 9, 3호 아파트 보고 있거든요. 방배 3호 아파트. 예, 25평. 25평형. 그러니까 어쨌든 거주하고 있는 평촌 어바인퍼스트를 매도하고 거주비를 빼고 남은 금액으로 방배 3호 아파트에 갭 투자를 하면 어떨까? 한번 소장님께 여쭤볼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혹시 뭐 TV 보고 계시는 거예요? TV는 지금 볼 수 있는 상황이 안 돼가지고요. 전화 네. 연결만 하고 있습니다. 네. 예. 평촌 어바인퍼스트를 이제 보유하시고 있는데 얘를 뭐 매도하고. 예, 매도하고 갈아타기 고민하시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네. 그런데 매도하는 게 지금 맞는지 네, 아니면 예. 매도 시점인 어떤 때가 좋은지 뭐 이런 것들이 궁금하신 건가요? 예, 맞습니다. 네. 일단 항상 그 상위 입지로 가는 거는 뭐 괜찮은 것 같다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요. 예. 이 평촌은 얼마나 갖고 계셨었어요? 어바인퍼스트는? 여기는 일반 분양으로 일반 분양 받으신 거예요? 예. 참 잘 받으셨던 것 같고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예. 어찌됐든 지금 평촌에 이 호계 지역 같은 경우, 호계동 같은 경우는 예. 뭐 호재가 우리 평촌 어바인퍼스트의 강점이 뭘까요? 강점. 강점은 네. 28년도에 인동선이 아파트에서 걸어서 한 5분에서 한 7분 사이에 걸어서 생기고요. 네. 그리고 금정역이 마을버스로 한 10분 거리 정도 됩니다. 네. 잘 알고 계시는데요. 이제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어바인퍼스트 같은 경우는 신축의 힘이 아직 죽지 않았어요. 예. 신축의 힘이 아직 죽지 않은 거고 제가 봤을 때 보통 지방 같은 경우는 3년에서 5년, 서울 같은 경우는 뭐 5년에서 7년이 신축의 힘이 이제 간다고 하는데 예. 어바인퍼스트 같은 경우는 아직 신축의 힘이 죽지 않은 상황에서 인동선 개통이라는 호재가 있는 거예요. 예. 요 힘 가지고 하다 보니까 얘는 지금이 굉장히 힘이 강할 때야. 예. 엄청나게 힘이 축적돼 있고 소위 말해서 가장 전성기 뭐 이제 바로 초입 요 정도가 되는 건데요. 예. 지금 우리 시청자님께서 보고 계시는 곳이 뭐 주변에 다른 게 아니라 방배동이잖아요. 예. 그러면 서초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즉 이 평촌보다는 상위 입지면은 분명한 거야. 그죠? 예. 그런데 보고 계시는 방배 3호가 이따가 짚어볼 거지만 걔는 지금 힘이 가장 떨어져 있는 상황이에요. 예. 그렇다 보니까 나는 힘이 충만한 있는 상태. 내가 갈 곳은 상위에 힘이 떨어져 있는 상태. 예. 그러면 가는 건 맞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이 평촌 어바인퍼스트 뭐 이제는 이 호계동 평촌 지역의 요 신축 아파트 아래쪽에 있는 또 센텀퍼스트라든가 이런 것들이 예. 뭉쳐지는 힘으로 인해서 그리고 다 신축들이 모인 거잖아요. 예. 그렇다 보니까 얘네들의 어떤 장점 이런 것들은 굳이 제가 이 시간에 언급을 하지 않더라도 웬만한 분들은 다 알고 계시거든요, 사실. 예. 또 평촌 하면 학군의 힘이 뭐 학원가가 워낙 이제 잘 발달이 돼 있고 갖춰져 있다 보니까 일단 평촌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뭐 잠깐 열외된 얘기긴 하겠지만 지금 이제 저출산 이런 것들이 많이 또 문제가 되고 하잖아요. 예. 그렇다가 보면 평촌이 내세울 수 있는 가장 큰 장점은 뭐 여기에 일자리가 많은 건 아니잖아요, 사실. 예. 그러다 보니까 평촌이 내세울 수 있는 건 학군의 힘이에요, 어찌 됐든. 네. 근데 자녀를 자꾸 안 낳고 저출산이 계속 이어지다가 한 10년, 15년 상간에는 거의 큰 문제는 없겠죠. 예. 그런데 이제 먼 장기적으로 봤을 때 여기 터를 잡고 사시는 분들에 한해서는 평촌의 힘은 학군인데 이 학군의 힘이 언제까지 유지가 될까라는 건 한 번쯤은 우리 부동산을 접하시는 분들은 모두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건데 예. 이거는 지금 이제 다시 그 상담의 요점으로 온다라고 하면 우리 시청자님께서는 얘를 지금 파는 시점이
시점도 궁금하고 갈아타는 게 궁금하신 건데 일단은 시점으로는 저는 지금이 맞는 것 같아요. 예, 예. 왜냐하면 가장 충만한 상태에서 우리 시청자님이 이 아파트를 시장에 매도를 하려고 내놓는다고 하면 예, 우리 아파트를 매수하려고 하는 살려고 하는 사람도 또 이 아파트를 볼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면 내가 살 때 뭐 남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힘이 축적된 초입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렇다 보니까 먹을 게 남아 있긴 하는 거야. 아, 근데 예. 얘가 오른 상황은 지금 우리가 남아 있는 먹을 양보다 시청자님께서 먹은 양이 훨씬 커. 네. 그러면 이 정도는 놔줘야 거래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아, 이 시기가 지나가면 아무리 힘이 축적돼 있는 상황에서도 사람들의 심리가 죽을 수밖에 없거든요. 여러 네. 가지 대내외적인 경제 여건상. 예, 그러면 팔기는 쉽지 않아지는 거야. 인동선도 시청자님께서는 28년 개통 예정이라고 했지만 예, 공사는 빨라야 28년인 거예요. 예. 당겨지진 않거든요. 지금 나오는 말이 엊그제자로 또 29년이라고 했어. 네. 그러면 이게 내년 되면 또 30년일 수도 있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서 이게 인동선에 대한 장점이 쭉 이어지는 게 어찌 됐든 인도권의 어디죠? 과천 쪽에 예, 있는 제가 GTX 네. 연결되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 힘이 가장 큰 건데 자, 지금 서울만 해도 1호선부터 9호선이 지금 개통이 돼 있단 말이에요. 9개 노선이. 예, 거기에 분당선이니 뭐 신분당선이니 포함해서 각종 뭐 신안산선 지금 우리 예정돼 있는 인동선이고 어마무지해요. 이 서울 지하 밑에 노선이 한 20개는 깔려 있는 것 같아. 예, 예, 또 깔려 있을 것 같고 깔릴 거고 5년 뒤까지만 해도 예, 쉽게 말해서 굉장히 거미줄처럼 많이 연결돼 있을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러면 GTX 뭐 한두 정거장 뭐 여유가 있으면서 연결되는 곳들은 그러니까 서울 뭐 수도권 이렇게 지하철로 연결되는 곳들은 다시 평준화 현상이 일어날 거야. 평준화가. 아, 예, 예. 그러면 GTS라는 동아줄이 그냥 일반 줄로 된다라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또 뭐 인프라라든가 기존에 다시 또 기존의 입지 서열대로 다시 갈 수 있는 확률이 되게 높다는 소리야. 아, 그렇다고 예. 보면 이거를 지금쯤은 놔줘야 힘이 있을 때 탁 튕겨 나가서 사는 사람도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올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매수자도. 예, 예. 그래서 시점은 좋은 것 같은데 예, 매수하려는 아파트가 방배 3호 아파트라고 하셨잖아요. 935 아파트입니다. 예, 예, 그러니까 상위 입지로 가는 건 좋은데 예. 요 아파트는 많이 공부해 보셨을 거 아니야. 네, 재건축 10년 좀 더 걸릴 것 같고 네, 아직 제 자녀가 아직 1살 이렇게 돼가지고 네, 네. 좀 그때까지는 좀 초등학교, 중학교 전까지 시간이 좀 남아 있다고 보고 네. 향후에 한 10년 뒤에 재건축 될 거를 보고 입지가 좋아서 좀 선택을 하게 됐거든요. 네. 일단 말씀을 드려보면은요. 어찌됐든 지금 인동선 개통하기 전까지 아직 뭐 평촌에서 뭐 4호선 타고 연결돼서 오게 되는 궁극적인 곳이 여기 방배동이잖아요. 서초동. 예, 서초구. 맞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분명히 상위 입지에는 분명하니까 이쪽으로 타시는 건 괜찮은데 일단은 3호 아파트 상황은 뭐 이제 비밀 아닌 비밀이 돼버렸잖아요. 아, 예, 사업성 예, 자체가 워낙 안 좋아. 맞습니다. 네, 사업성 자체가 워낙 안 좋다는 건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 안 드리더라도 사람들이 이제 웬만큼은 알고 있어. 예, 뭐 정비계획 공고문에 보게 된다고 한 그 기초적인 내용만 보더라도 예, 대부분을 알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더해서 이제 지분 관계가 상당히 꼬여 있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예, 오히려 평수 적은 게 지분은 더 많이 갖고 있는 거야. 예, 그러니까 여기는 그러니까 추가 분담금 그러니까 더 큰 평수 갖고 있는 사람이 돈을 더 내고 아파트를 새로 받아야 돼. 그리고 그러니까 돈 더 내고 작은 평수 받는 거예요. 예, 그래야 사업이 이루어지는 거야. 더해서 요 구청 소유의 도로도 좀 문제가 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일단은 시간 자체가 10년 뒤라고는 하는데 아무튼 사업 좀 재건축 자체가 좀 지연이 될 것이면은 분명할 것 같아요. 아, 예, 예. 이런 것들을 꼬인 어떤 실타래를 풀어야 되니까 예, 그렇다고 보면 뭐 금융비라든가 여러 가지 공사비 증가 이런 것들로 해서 우리가 충분히 합리적인 예상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네, 그렇다고 보면 분담금이 예상보다는 당연히 늘어날 것 같고
예. 자, 좋다. 이런 것들이 뭐 이런 것도 충분히 인지하고 이거를 마음을 먹으셨을 텐데 네. 제일 중요한 건 부동산은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세 번째도 입지잖아요, 입지. 예, 예. 어디에 위치해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건데 진짜 방배동에서 가장 노른자위를 차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3호 아파트는. 예. 반포로 바로 앞에 반포만 하더라도 뭐 어마어마하잖아요. 금액 자체가. 예. 자, 그런데 이제 뭐 사업성이 이런 문제가 된다라고는 하는데 저도 여기 조합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예. 그런데 재건축은 아니 조합원들이 야 시끄러 사업성이 좋든 말든 그냥 우리가 할 거야. 그러면 진행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뭐 지금 어찌됐든 신축 새 아파트 사는 금액보다는 추가 분담금이 적게 들어갈 거라는 마인드가 많단 말이야. 여기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네. 그렇다고 보면 뭐 여기 있는 조합원들이 진행한다라고 하면 그 누구도 뭐 말을 할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예, 예.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어찌됐든 시간적인 거를 충분히 시간을 투여한다고 하면 예. 이 아파트도 괜찮다고 보는 거고 예. 뭐 그렇지 않다 그러면 사실은 10년 이상을 예상하고 들어가는 게 맞는 거고요. 예. 총괄적으로 같이 한 번에 재건축하는 거 이것도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제가 봤을 때는 분할해서 재건축할 수도 있는 또 될 수도 있거든요. 예, 그러면 예. 아무래도 그 파워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까지 한 번쯤은 염두에 두시고 예. 고민을 한번 해보셔서 결정된다라고 하면 들어가시는 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저쪽에 예. 잠실에 엘스 같은 아파트들 30평형대 한 27억 하거든요. 네. 그런 쪽의 아파트 굳이 엘스는 뭐 거기는 뭐 송파에 이제 어떻게 보면 가장 좋은 입지긴 하지만 예. 그렇지 않은 다른 입지들도 한 번쯤은 고민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 지금 현 시장 상황에서의 재건축으로 들어갔을 때 사업성이 그렇게 담보되지 않는 사업장을 들어가는 건 조금 한 번쯤은 고민해 보시라는 거예요. 아, 예, 예. 그거 염두하셔서 괜찮다. 그 시간은 충분히 내가 기다릴 수 있다라고 하면 워낙에 뭐 유명하고 좋은 입지라서 네. 그거는 뭐 선택하는 데 있어서는 뭐 입지적인 측면이 워낙 강점이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 한 몇 가지 정도 염두에 보셔서 고민 한번 해보세요. 아, 예. 하나만 더 여쭤봐도 될까요? 아, 그리고- 다음 분 때문에. 아, 예,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전화 연락 감사합니다. 한번 하세요. 예, 예. 감사합니다. 네, 우선 상급지로의 이동은 찬성 의견 드렸지만 우선 사업성이 조금 떨어지는 아파트를 보셨기 때문에 새로 투자를 생각하시는 아파트를 다시 한번 고민해보자 조언 드렸습니다. 찾아보시고 어려우시다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서울지역번호 02-2638-3973번으로 함께하고 있고요. 다음 전화 연결할게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님 네. 오늘 어떤 고민 이야기 나눠볼까요? 일단 제가 지금 보고 있는 단지는 창동 주공 3단지고요. 네, 제가 26년 초에 결혼을 할 예정인데, 네, 신혼집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아무래도, 일단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금액은 대출 포함해서 2억인데, 네, 무리해서 할 수 있을 것 같기는 하고요. 네. 그래서 거기를 매수를 해서 매매로 들어가서 나중에 재건축까지 실거주해서 노리는 거를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네. 다만 그 창동 주공 3단지가 아직 재건축을 시작하고 그러니까 준비하고 있는 단계고 아직 시작이 된 건 아니어서 뭐 사업 네, 말씀 주세요. 네네 궁금해서 네. 그래서 연락을 드렸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2026년 신혼집으로 창동 주공 아파트를 보시는 건데 미리 좀 들어가시겠다라는 말씀은 좀 갭 투자를 해놓겠다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네 맞아요. 네. 그런데 이게 사업성이 진짜 괜찮은지 미리 사놔도 그러니까 돈을 좀 벌 수 있는 아파트인지 한번 소장님께 여쭤볼게요. 인사 나눠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네네. 창동 주공 3단지를 염두에 두고 계시는 거예요. 네네네. 네, 이 창동 지역들은 이 도봉구라든가 노원구 이런 쪽들은 우리 신혼부부들이 가장 먼저 선택하는 대표적인 지역이에요. 뭐 동서남북으로 따져서 북동 쪽에는 뭐 창동, 노원구 이런 쪽이 있겠고 도봉구하고 창동 그러면서 역세권 끼고 있는 네네네. 아래쪽으로 보면 또 저기 하안주공, 광명 쪽에 서남권으로 보면 하안주공 뭐 이런 곳들이 또 많이 있고
네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신혼부부들이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주택들이란 말이죠. 아파트. 네네네. 그러면서 신혼집을 염두하면서 하시는 거니까 그 보유 금액은 아까 2억이라고 하셨잖아요. 네네. 2억으로 이제 그 대출 활용해 갖고 매수까지 해서 소위 말하는 이제 시간을 좀 한번 두고 네, 좀 눌러 맞습니다. 앉아서 해보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네네네. 직장은 이 근처세요? 도심이라든가 이런 쪽이세요? 네, 요 근처고 해화고 네, 네, 네. 네, 남편 될 사람은 아마 도봉 쪽에 갈 것 같아가지고 네. 그래서 1, 4호선 역세권이어서 생각을 해봤거든요. 네. GPS로 들어온다 해서. 네네네. 그러면 뭐 고민할 게 있을까 싶은데. 아, 그래요? 네. 근데 그 창동 주공 3단지가 네. 그 웬만하면 매수를 하게 되면 네. 재건축 사업성이 괜찮은 곳으로 가고 싶은데 네. 뭐 좋아요. 그 제가 네네네. 왜 이렇게 쭉 뭐 여쭤봤냐 하면 네네. 일단 네네. 지역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신중해야 돼서 그래요. 네네. 어차피 거주까지 염두에 두니까 직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뭐 성장 가능성은 그 후야. 네네. 일단은 내가 편해야 돼, 내가. 네네. 거주 아파트다 보니까. 그러면 뭐 직장이라든가 그다음에 생활 환경이 괜찮아야 되고. 네네네. 뭐 이종 그 저렴한 생각보다 그러니까 서울 25개 자치구 중에서 좀 저렴한 금액으로 아파트 생활권을 누리면서 또 사실 중계동 학원까지도 가깝단 말이에요. 네네네. 그렇다고 보면 뭐 충분히 선택할 수 있는 그 단지란 말이에요. 지역이란 말이에요. 아, 그러면 네네네. 지역 선택은 잘한 거야. 일단 신랑도 도봉구고 본인도 뭐 해화 쪽이니까. 네네네. 이 지역을 선택했으면 여기 뭐 창동주공 3단지가 됐든 2단지가 됐든 뭐 효성 뭐 19단지가 됐든 레면 의미가 없어. 별로. 아, 그래요? 그냥 이 지역에서 네네. 왜 어떤 의미를 찾냐 이 지역을 선택하는 거를 결론을 지었다고 하면 다음은 그냥 가격대 보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 가격이 정액제야 거의 정찰제라서 예를 들어서 네. 여기서 가장 좋은 건 19단지가 되겠죠. 네네네. 얘네들이 뭐 재건축 사업성이 가장 좋아. 네네. 네, 지금 찾아먹은 용적률 대비해서 찾아먹을 것도 많고 네네. 갖고 있는 평균 대지 지분도 제일 높아.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마도 제가 추천드리면 3단지보다는 네. 19단지가 나아요. 네네네. 어차피 여기 눌러 사실 거잖아요. 네네네. 지금 가격 차이는 크지 않아. 지금의 가격 차이가 얘네들이 갖고 있는 지분의 가격 차이 나중에 감정평가라는 걸 들어가거든요. 재건축을 하다 보면 네. 그 평가되는 금액은 더 차이가 진단 말이에요. 지금 매가의 차이보다. 네네네. 그러니까 나중을 생각하면 19단지 들어가는 게 낫지. 아, 더해서 네. 이런 지역들은 순차적으로 정비 사업이 막 진행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주 문제 때문에 그래요. 네네. 얘네들은 지금 정밀안전 진단을 통과했단 말이야. 창동주공. 얘는 재건축이 확정이 된 거야. 네네네. 3단지는 아직 아니야. 네네네. 네, 그렇다고 보면 그냥 같이 재건축 예정만 돼 있는 거지 이렇게 단계 하나, 스텝 하나하나 밟는 게 하늘과 땅 차이란 말이에요. 재건축에서의 속도는. 네네네. 그러면서 대지 지분도 많고 용적률도 적어. 그럼 나중에 일반 분양분이라 그러니까 추가 분담금이라는 거에서 훨씬 이익을 가지실 거란 말이에요. 네네네. 그러면서 얘네들은 공원 뷰가 될 거고 얘네들은 이제 뭐 공원과 함께 요 중랑천에 대한 뷰가 나올 거거든요. 새로 짓게 된다라고 하면. 아, 19단지가요? 네. 그렇죠. 이거 네네네. 끼고 있는데. 네네. 그렇다고 보면 전체적으로 지금의 가격 차이를 염두에 뒀을 때 매매 가격을 그러니까 비슷한 평형대로 치환해서 가격 차이를 한번 본다라고 하면 네네. 19단지의 가격이 사업성 대비 뭐 여러 가지 어떤 환경적인 측면에서 가격이 더 높아요. 네네네. 그런 게 이 지역에 있는 미래 장래성까지 다 반영을 한 거라고. 네네. 그러니까 지역을 창동으로 선택했으면 그중에 가장 비싼 건 이유가 있는 거라는 소리를 제가 이렇게 길게 말씀드린 거예요. 아, 네네네. 그래서 싸고 좋은 건 없어. 같은 지역에서. 아, 네. 싸고 뭐 얘는 이건 모르는구나 해서 나만 아는 정보처럼 해서 이게 더 싼데 이게 훨씬 이쪽 면에선 좋은데 그런 건 없다고. 네네네. 사람들이 360도 측면으로 아주 돋보기로 세세하게 본 결과를 금액으로 환산한 거기 때문에. 네네네. 그래서 이 중에 가장 비싼 칩 19단지가
네. 실제 시청자님께서 여기에서 이제 터를 잡고 거주하시면서 나중에 재건축으로 왔을 때 얘네들의 그러니까 얘네들의 사업 속도라든가 사업성을 보고 창동 주공 3단지도 결정을 할 거예요. 네네. 그렇다고 보면 19단지가 훨씬 좋고 빨리 갈 거라고. 아, 네네. 19단지 선택하세요. 조금 돈을 좀 더 주더라도. 아, 알겠습니다. 그게 장래적인 측면에서 훨씬 낫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또 3단지 거주하시는 분들 항의 전화 올 수도 있으니까 요만 끊죠. 알겠습니다. 네. 네. 네, 앞으로 실거주도 함께 고민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선 창동 지역에 투자해야 한다면 대장주 19단지 아파트에 투자하자 조언 드렸으니까 잘 참고하셔서 또 내 집 마련 계획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3번으로 이야기 나누고 있고요. 문자 편하신 분들은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고민 내용 적어 보내주세요. 역시 도움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전화 먼저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시원장님 오늘 어떤 부동산 이야기 나눠볼까요? 예, 제가 이문 1구역에 네, 조합원 입주권을 하나 갖고 있습니다. 네, 33평형. 네. 그런데 그 주위에 음. 2, 3년 내에 물량도 많아진다고, 분양 물량 말이에요. 네. 그게 많아진다고 그래도 그랬는데 매도를 해야 되는지, 아. 매도하게 되면 언제쯤 매도를 해야 되는지 이게 좀 궁금하고요. 네. 지금 거기 임차 없겠다고 나서는 사람도 없어요. 네. 내년 1월 달에 입주인데 네, 네. 반전세를 해놔서 그런지 아, 그래서 이걸 조합 분양권 자체로 그러니까 조합 입주권 자체로 매도를 해야 등기비도 전략하고 그래야 네. 되는지 아니면 보유를 어느 정도 해야 해고서는 하는지. 넘겨야 되는지 궁금해서요. 알겠습니다. 연락 잘 주셨어요. 우선 이문 1구역 조합원 입주권 33평형 입주권 상태로 보유하고 있는데 세도 맞춰지지 않고 그리고 또 주변에 입주 물량도 많다고 하니까 이걸 좀 팔아야 하는 게 아닌가 고민하시는 것 같아요. 팔아야 하는지 아니면 또 가져가야 하는지 그리고 팔아야 한다면 언제쯤 팔아야 하는지 소장님께 여쭤볼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이건 조합원이세요? 네, 네, 그러면 가지고 계신 지 상당히 오래되셨겠네요. 예, 예. 네. 자, 우리가 지금 이제 보유하시는 게 뭐 1구역이니 뭐 몇 구역 이런 거는 큰 의미는 없어요. 예, 일단 이문 휘경 뉴타운이라고 하잖아요, 여기를. 그럼 여기를 이제 갖고 계시는 거란 말이에요. 예, 예. 자, 우리 이문 휘경 뉴타운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가장 큰 가치가 뭘까? 가치. 얘네들이 뭐 앞으로 뭐 일자리가 생긴다 이런 게 지금 시청자님께서는 조합원이시잖아요. 예, 그럼 이거를 오래도록 갖고 계셨을 거란 말이에요. 예, 제가 보는 견지는 그래요. 제가 보는 견지는 이문 뉴타운이라고 하는 곳은 노후주택. 이 노후주택에서 노후 뭐 저층주택이라고 해야 되겠죠. 노후 저층주택에서 신축의 고층 아파트로 바뀐 거야. 이게 가장 큰 핵심이야. 가장 큰 거. 여기가 뭐 새로 변화될 게 없는 거예요. 그냥 빌라촌, 저층주택, 단독주택들 밀집 지어서 아파트로 쭉 바뀐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장래성을 따지기 이전에 얘가 만약에 지금 이제 아파트로 다 바뀐다고 치자고요. 요즘 뭐 신축 아파트 가격들이 비싸다고 하는데 그거는 공사비가 올라서 그만큼 건설사에서 마진도 뽑아야 되니까 아파트가 높아진 건데 아파트 가격이 뭐가 됐든 우리 시청자님 입장에서만 개인적인 입장에서만 본다고 하면 이 노저층 주택에서 즉 후진 집에서 신축이 아주 좋은 집으로 바뀐 이 가치야. 이 가치가 제일 큰 거야. 그럼 시청자님은 오래도록 얘가 노저층에서 시작을 해갖고 무슨 단계를 밟고 해가지고 끝에 결국은 아파트로 바뀌게 된 이 가장 커다란 맛있고 영양가 많고 아주 제일 커다란 열매 요거를 시청자님께서 따 먹으신 거예요. 따 드신 거야. 이해되세요? 예, 예. 여기에서 이제 내가 이 열매 하나 먹었어. 제일 큰 걸 먹은 거야. 그래서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이게 어마어마한 인내와 노력과 뭐 버팀의 시간이셨겠지만 이문유경 뉴타운은 재건축이 진행된 게 부동산 상승기에 제대로 접어들어서 사업이 그나마 다른 지역 대비 굉장히 무난하게 잘 진행이 된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다른 조합원들보다는 편안한 투자가 좀 이루어졌을 텐데 여튼 시작부터 입주 단계 끝까지 지금 버티셨기 때문에 가장 큰 열매를 따 먹으신 건데 추후에는 내가 이 맛 좋은 열매를 지금 따 먹은 거야. 그런데 이제는 얘보다 지금까지 시청자님께서 거두은 어떤 결실보다는 좀 작은 열매들을 기대하면서 갖고 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해되세요? 예, 예. 그러니까 굳이 오래 갖고 있을 필요가 없다는 말을 제가 이렇게 풀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얘는 이 지역 자체가 물론 뭐 청량리 뭐 여기 이문유경 뉴타운이 신축 아파트 촌으로 완전히 바뀌게 되니까 거의 뭐 뉴타운이잖아요. 그러면 서울에서 이렇게 대규모 뉴타운을 갖고 있는 곳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 가치는 분명히 있을 거야. 그런데 아파트 가격이 우리 처음에 아나운서님 이 프로 시작을 할 때 처음도 말씀드렸잖아. 아파트 가격이 우리 지나가는 사람 뭐 10명 중에 10명 다 그럴 거예요. 지금 서울의 아파트 가격은 굉장히 높아 있다고 사람들이 체감을 하는 거거든요. 그게 소득 대비 엄청 높은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보면 높아져 있는 아파트 가격이 더 치고 올라가는 건 쉽지 않아. 경제가 엄청 나아지지 않는 한. 그런데 지금 너도 나도 지나가는 사람 물어놓고 하면 자기 팔자 좋고 지금 편하다는 사람 거의 없어요. 다 힘들다는 소리만 하지. 그렇기 때문에 시청자님께서 지금처럼 이렇게 쭉정이 같은 일반 빌라 재개발 물건지에서 아주 좋은 아파트로 변환하는 과정에서 그 열매를 따 드셨기 때문에 얘를 계속 가지고 있는다고 해도 지금 내가 올라왔던 거 가격의 상승 여력만큼 올라가지 않고 굉장히 힘들게 거의 그냥 보합 수준으로 가든가 조금 상승하는 이런 거지 시간은 또 계속 갈 거고. 그러니까 시청자님이 좀 여유가 있어서 여기 거주도 하고 난 어차피 생활권이 청량리라든가 회기역 시장 이런 쪽에 나는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라고 하면 이걸 가져가면서 거주를 하셔도 충분히 이 규모의 경제 때문에 충분히 괜찮지만 여기에서 시청자님이 더 갖고 가신다고 하면 요 위쪽에 보면 장인 뉴타운이 생기거든요. 이 장인 뉴타운도 그렇고 기름 뉴타운도 그렇고 어차피 여기 또 지하철이 또 하나 생기고 전체적으로 뭐 노선이 놓여진다라고 하면 어찌 됐든 얘네들도 청량리 쪽으로의 뭐 왕십리 쪽으로의 더 내려와서 GTX를 이용해서 강남 쪽으로 내려가는. 그러니까 즉 청량리에 어떻게 보면은 좀 영향력을 받을 수밖에 없을 텐데 장위동도 마찬가지라는 소리예요. 얘네들도 지하철 타고 오면 또 어차피 청량리나 왕십리의 그런 그 권역 안으로 들어온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큰 의미가 없어. 지금 가지고 계신다고 해도.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땐 세금적인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입주권으로 정리하는 것보다는 당연히 집으로 이제 해가지고 뭐 입주를 하고 나서 그러니까 이거는 가급적 빨리 정리하시는 게 좋은 거예요. 오래도록 갖고 계셔서 롱런할 필요는 없는 거고. 제 말 듣고 계세요? 예, 그런데 네. 그 등기하기 전에 네. 준공을 나서 입주를 한다 그러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네. 제가 등기하기 전에 매도를 해야 될지 네. 아니면은 요즘에 그 내년 6월부터는 분양가가 더 많이 오를 수밖에 없다 그래요. 건축비가 저 몸에 좋은 건축비로 건축해서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신축에 대해서 오를 수밖에 없다. 네. 그러는데 내년 6월 넘어서 매도를 해야 될지 네. 아니면 등기비를 전락을 하고 지금 입주하기 전에 매매를 지금은 뭐 14억 5천 이 수준이래요. 네. 네. 그래서 지금 이런 수준에 매도를 해야 될지 아니면 세를 한번 놓고 한 바퀴 돌려서 한 2년이나 4년 있다 매도를 해야 더 효과적인지 저는 오로지 투자만 목적으로 해서 해놓은 거거든요. 지금 매도하세요, 지금. 지금요. 네. 예. 굳이 오래 갖고 있어봐야 그 세금적인 측면인 건데 예. 큰 차이가 없고 오히려 시장이 죽을 수도 있으니까. 예. 워낙 많이 버셨잖아. 아니 워낙 많이 번 것도 아니고요. 저는 2018년도에 매입을 해갖고 네.
프리미엄을 많이 들어가는 상태이기 때문에 별로 뭐 크게. 아, 매입하신 조합원이신 거예요? 예, 예. 아, 저는 얘기 원주민인지 알았어요. 아닙니다. 예. 그렇더라도 뭐 입주가 예. 뭐 또 부담 지금 금액에 자금의 여유가 좀 있으세요? 아니 그냥 그런 데로 사는데요. 네. 이제 뭐 어쨌든 나이도 투자 있고 측면에서 하니까. 본다라고 하면 굳이 끝까지 뭐 가져가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 예. 저는 여기서 또 다른 걸로 갈아타시는 게 좋을 것 같아. 다른 투자 예. 물건으로. 세금 많이 내야 돼서요. 글쎄요, 그 세금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데, 예. 그러니까 그 세금에 대한 부분 대비해서 입주해서 집으로 이제 입주권 해서, 근데 그게 또 금액에 대한 차이가 또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지금 이렇게 계산을 좀 해봐야 되거든요. 예. 그냥 일반적으로 투자라고 하시면 지금 매도해도 큰 그게 없을 것 같기는 한데, 예. 이런 건 한번 계산을 해봐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지금 이제 어찌됐든 시청자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리하고 또 다음 투자 물건을 노리시는 게 좋다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 금액은 한번 계산해 보세요. 계산하면 어떤 계산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금 계산. 아, 세금이요? 네네. 그걸 아. 해서 내가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금액하고 그거는 뭐 그냥 딱 드러나게 될 거거든요. 그거 해갖고 더 남는 걸로 하는데 얘를 더 갖고 가신다고 하면 시청자님이 예상하는 그 금액 윗대로 뭐 될 수가 없을 것 같아서 그러는 거거든요. 주변에 공급량도 있고 하니까. 예. 그리고 1구역이 제일 떨어지기는 하잖아요. 저 안쪽으로 들어가 있어가지고. 예. 그러니까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예. 네, 정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역시나 생각하셨던 방향대로 매도하는 게 좋겠다 조언 드렸으니까 좀 마음은 서운할지라도 빠르게 좀 매도 계획을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3번으로 함께하고 있고요. 다음 전화 연결해서 또 말씀 이어갈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신용자님 오늘 어떤 고민 함께 이야기 좀 나눠볼까요? 네, 저는 삼동 배밭골에 단독주택 하나 있는데 그쪽 배밭골이 너무 낙후되고 개발이 안 돼서 한 20년 갖고 있었는데 네. 이 집을 팔고 또 다른 곳에 투자를 해야 되는 건데 네. 아니면 그냥 팔지 말고 계속 가지고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지금 말씀 주신 게 제가 지역을 잘 못 들어서요. 개박골이라고 말씀 주셨나요? 배밭골이요. 대박골. 정릉, 예. 정릉에 있는 여기서 단독주택을 20년 동안 보유하고 계시는데 그럼 살기도 지금 여기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요. 그럼 지금 임대 주고 계시고 네네. 그래서 이걸 좀 계속 보유를 해봐도 괜찮은지 아니면 좀 매도를 해야 하는지 한번 향후 전망 살펴보겠습니다. 수장님과 인사 나눠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배밭골이면 저쪽에 북악중학교. 네네 쪽에- 북악중학교죠. 국민대 아래쪽으로 네네. 내부순환 건너 쪽에 있는 게 배밭골이잖아요. 네네. 이 북악중학교 쪽 뒷산이요. 이거 신통기획 구역 내에 들어가 있는 거 갖고 아니요, 계시는 안 거예요? 들어가 있죠. 아, 들어가 있지는 않아요. 네. 지금 북악중학교 바로 옆이라 들어가 있지가 않은 거예요. 지금 북악중학교를 끼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구역이. 혹시 TV 보세요? 네.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뭐 대충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여기에 들어가 있지 않다라는 소리세요? 아, 혹시 TV 안 보고 계세요? 아니, 보고 있는데 북악중학교 바로 옆이라 안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안 들어가 있는 곳은 정릉 노인병원 그 위쪽 뭐 여기뿐이 없는데. 네네. 예. 아, 여기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네. 여기를 이제 오랫동안 갖고 계셨던 거예요? 네. 네, 좋습니다. 여기 그런데 나중에 개발이 될까 안 될까가 궁금하신 거예요? 아니면 뭐 어떤 게 궁금하신 거죠? 궁극적으로? 아, 그 신도지역이라고 개발하려는 곳이 언제쯤 될지도 궁금하지만, 네. 그, 이제 제외된 곳이니까 네. 이걸 보유하고 있어야 되나 아니면은 팔아야 되나 아니면 거기다가 뭐 한 3층짜리라도 지어야 되나 뭐 그런 여러 가지가 고민이 되죠. 아, 네. 짓지는 마세요. 네. 새로 건축하지는 마시고 네. 20년 여기 갖고 계셨으면 저보다는 훨씬 더 잘 아실 것 같은데
사실은 저 위쪽에 보시면은요. 정릉골이라고 있잖아요. 네. 여기는 뭐 워낙 유명하잖아요. 여기 정릉골도 지금 재개발 계획이 잡혀 있는 거거든요. 요 위쪽으로. 그 맞은편. 네. 네네네. 여기는 뭐 지금 뭐 사업 속도도 빠르고 일단 여기가 거의 완성 단계에 왔다가 지금은 이제 조합하고 시공사 간에 알력이 있는 거는 아세요? 제가 그쪽 동네 잘 몰라요. 아, 잘 모르죠. 갖고 계시는데 모르세요? 너무 자기 앞만 보고 사시는 것 같은데 아무튼 여기가 그러니까 문제 없이 잘 흘러왔어요. 정릉골 이 재개발이 여러 매스컴에도 나오고 서울의 마지막 남은 뭐 아주 뭐 보루 같은 그러니까 여기는 저층이야 저층 고도 제한이 있었고 그러니까 펜트하우스식으로 계획이 돼 있는 곳이거든요. 네. 그래서 공기 좋고 뭐 하여튼 그렇죠. 예, 그러면서 이제 아파트로 그러면서 얘네들은 여기 북한산 보국문역에서 뭐 크게 멀지 않고 도보로 갈 수 있는 거고 그래서 네. 괜찮다라고 해갖고 사업이 뭐 순탄하게 잘 진행을 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끝에 이제 뭐 공사비 때문에 어떤 여러 가지 뭐 그 내부적인 문제 때문에 지금 알력이 발생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무슨 소리를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우리 시청자님이 갖고 계시는 주변으로 해갖고 이쪽에 배박골 이제 네. 뭐 네네. 878-번지 뭐 일대 같은 그 재개발 구역 여기는 얘네들을 가는 거 보고 벤치마킹 할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얘네들도 뭐 진행이 안 될 특별한 이유는 없어. 그런데 다만 제가 염려하는 부분은 뭐냐면 여기에 아파트 가격이 높은 지역이 아니란 말이에요. 네. 그리고 여기는 비역세권이야. 네. 그래서 여기 혹시라도 진행을 한다라고 해도 그러면 주민들이 추가 분담금 뭐 이런 것들이 내야 될 거거든요. 어차피. 그러면 일반 분양분이 저는 미달이 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서 네. 그래요. 같은 서울이라고 해도. 네. 서울이라고 해서 무조건 뭐 다 완판하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니거든요. 예. 그런데 여기는 그냥 일반 우리가 흔히 말하는 25평 뭐 33평 이런 것들조차도 미달이 날 수도 있다라는 소리인 거죠. 네. 그렇다고 보면 굳이 사람들이 진행을 지금은 후보지로 선정이 된 상황인데 얘네들이 구역 지정에 되기까지는 또 다른 길을 걸어야 되는데 그게 여의치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지. 개발은. 안 되죠. 예. 그러니까 떨어지는 곳들도 많다고. 후보지 선정에서 개발해서 탈락하는 곳들도 후보지 많다고. 선정에서 떨어진다고요. 예, 후보지만 이게- 됐다라고 해서 무조건 되는 게 아니라 네. 뭐 여기 아파트 분양하면 글쎄요. 저는 지금 생각에는 저 같으면은 청약 안 할 것 같거든요. 뭐 아무튼 그런데 예. 그렇다고 보면 굳이 이거를 내 돈 몇 억을 내가면서 할까라고 생각이 드는 거지. 차라리 그 돈이면 가서 뭐 돈을 내야 되나요, 거기가? 아니 이제 하여튼간에. 대략적 뭐 예상을 뭐 제가 정확한 네. 수치를 하는 건 아니지만 입지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네네, 알겠습니다. 이게 워낙 안 알려진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네네네. 그렇다고 보면 아파트를 짓는다고 해도 사람들이 거기 아파트에 있는지조차도 모를 거란 말이에요. 저희가 청목동 뒤쪽이라. 글쎄요, 그냥 국민대학교 있다라는 거는 사람들이 다 아는데 네. 그 앞에 이렇게 개발해서 아파트가 들어설 거라는 건 웬만한 사람 알지를 못한다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잘 안 알려 있기 높게 때문에. 짓을 없는 건가요? 여보세요? 높게 짓 수는 없는 건가요? 그렇죠. 여기가 고도 제한 구역이고요. 건설 개발 행위 제한 구역도 있고 군사시설 보여 구역도 같이 놓여져 있고 굉장히 개발하기는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들을 감안해서 지금 신통기획 후보지로 선정을 해놨기는 했어. 근데 문제- 청와대가 대통령이 이사를 갔기 때문에 청와대에 구실을 안 하니까 여보세요? 이제 군사해제 풀지 않을까요? 저하고 지금 이 시간은 시간이 좀 있으니까 토론하실 그 시간은 아닌 거고 그냥 얘 전망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더군다나 내 집은 이 구역에서 빠져 있는 곳이잖아요. 네. 구역에 들어가 있는 곳도 지금 할까 말까 고민인데 구역에서 빠져 있는 내 집을 20년 동안 갖고 있는 건 큰 의미가 없다라는 판단이 있는 거라고. 네. 그냥 서울에 내 점 하나 찍고 있는 것뿐이 안 되니까 네. 요거는 매도 의견 드릴게요.
빨리 팔으라고요. 안 팔릴 거야. 근데 어찌됐든 잘 그러니까요. 빨리 파세요. 어, 네, 정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얼른 매수자가 나타나길 좀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매도하는 게 좋겠다 조언 드렸으니까 잘 참고하셔서 투자 계획 새롭게 또 세워보시고 그 다음 투자하실 때는 저희 전문가들과 함께 꼭 검증 받아보세요. 저희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3번,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함께하고 있고요. 이번에는 문자 주신 사연 좀 살펴볼게요. 뒷번호 5981 쓰시는 시청자분 보내주신 사연인데요. 마포구 성산 시형 아파트를 계속해서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재건축 아파트로 유명한데 지금 투자를 해봐도 괜찮을까요? 라는 질문 주셨어요. 너무나도 유명한 아파트죠. 지금 계획 세워봐도 괜찮을까요, 소장님? 네, 이거는 뭐 단답형으로 그냥 말씀을 드려야 되는 시간뿐이 안 돼서 근데 성산 시형 아파트는 단답형으로 말씀드리기가 좀 되게 애매한 아파트인데 이거 굉장히 시간을 좀 두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일단 시형 아파트는 뭐 서북부 최대 재건축 최대 어임에는 분명하고 그런데 이제 그 정비계획 공고문 보시면 나와 있겠지만 그런 내용들을 추려서 뭐 사업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좀 본다라고 하면 일단 조합원 분양 물건이 지금 뭐 분양 물건도 있고 즉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3,710세대가 모두 다 84제곱미터 이런 거를 받을 수는 없어요. 적어도 84제곱미터를 받으려고 한다고 하면 가장 뭐 인기가 있는 평형대니까 9평. 그렇다고 보면 2,700등 안에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즉 내 밑에 1,000등은 깔고 있어야 되는 건데 그 소리 뭐 그 정도는 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여기가 유원 아파트, 유원, 성경, 대우가 이렇게 3개의 아파트가 있는데요. 그런 걸로 따지면 일단 유원 아파트는 아무거나 해도 조합원이 뭐 괜찮은 아파트 가져갈 수 있는 거고요. 성경 아파트는 적어도 4층 이상. 대우 아파트는 로얄층 8층에서 12층 정도. 요 정도를 해야 2,700등 안에 들어가니까 그렇게 되면 9평을 충분히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다라는 소리고요. 주변에 비교할 만한 아파트가 별로 없어요.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래서 안전마진이 생길까 이런 것도 좀 궁금한데 일단 여기에 가장 그 센터를 차지하고 있는 게 성경 아파트다 보니까 성경 아파트가 지금 한 9억 5천 정도 하고 있는데 얘네들을 뭐 공사비 800 서울 지금 평형대 그 평균 공사비 그다음에 일반 분양분 한 미래에 할 거니까 한 5,500만 원 정도 가정을 한다라고 하면 총 투자 금액이 20평대 같은 경우는 20평대를 내가 받는다 그러면은 뭐 한 13억 5천, 30평대는 16억 5천 정도니까 그 금액 대비해서 뭐 내가 뭐 7, 8년 뒤에 아파트 받을 때 안전마진이 얼마나 확보될까 이런 것들을 염두에서 계산을 해보시면 지금 내가 투자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결정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9평을 받으려면 유원 괜찮고 성경은 4층 이상, 대우는 8층에서 그 로얄층만 좀 공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잘 참고해 보시고요. 저희 방송 시간 통해서도 이렇게 여러 가지 상담 도움 드렸지만 조금 더 긴 시간 또 여러분의 상황들 방송에서 못다 나누는 이야기 다 펼쳐놓고 투자 계획 세워볼 수 있는 1:1 대면 상담 기회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김종희 소장과 함께 하실 수 있는 시간인데요. 소장님 간략하게 소개 부탁드려요. 네, 막판에 성산 시형 아파트도 보셨겠지만은요. 여기에 또 염두해야 될 게 뭐 상가라든가 그다음에 또 그 시기적인 주변의 또 어떤 상황들 이런 것들 뭐 많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세세하게 분석할 수 있고 내가 투자성이 얼마나 되고 이런 것들을 하시려면 적어도 1시간 정도 이상의 상담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으니까 이렇게 1:1 대면 상담 시간 뭐 내셔서 이용하시면 좀 명쾌하게 좋은 답변 얻어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니까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방송에서는 못다 나눈 그 이야기까지 더 자세하게 또 앞으로의 내 투자 계획들 포트폴리오까지 꼼꼼하게 살펴주신다고 하니까요. 1:1 대면 상담 필요하시다면 저희 방송 끝난 이후에도 무료 상담 전화는 계속해서 열어두겠습니다. 서울 지역 번호 02-2638-3973번이나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1:1 대면 상담 문의 주시면 또 자세하게 참여 방법 안내 도움 드리도록 할게요.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아울러 저희 프로그램은 여러분께 보다 다양한 정보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고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나 매물 가격의 상승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추워진 날씨 감기 유의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도 또 알찬 부동산 정보로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